근신경통증 조절학회의 근육학 기초이론 수업을 진행할게요.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 책을 참고해서 45번 소둔근입니다. 신용어로는 작은 볼기근이고 구용어의 소둔근은 소자가 이제 작을 소자겠죠. 그 다음 둔이 볼기근이 둔근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용어는 작은 볼기근, 그래서 글루투스가 볼기, 둔부란 뜻이고 미니무스가 이제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글루투스 미니미스 머슬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시정지를 보시면 일단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면 골반 쪽에 붙었죠. 그리고 얘도 대퇴골의 대전자 쪽으로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용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시는 이는 점이라 그럽니다. 자, 장골의 바깥면에 붙어요. 자, 보시면 이제 장골이죠. 장골에 이제 바깥쪽에 붙었는데 중둔근 밑에 붙습니다. 중둔근 밑에. 그리고 정지는 닿는 점인데 대퇴골의 대전자 앞면 가장 위에 붙어요. 자, 대퇴골의 대전자의 가장 어디? 앞면에 붙는다 라고 되어 있죠. 뒷면에 누가 붙겠어요? 중둔근이 붙죠. 위에 D는 중둔근이 붙고 그거보다 약간 앞에는 누가 붙어요? 소둔근이 붙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소둔근과 중둔근은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근육이 중둔근이 크니까 이 근육의 힘의 역할을, 외전력이라는 힘의 역할을 할 것이고, 소둔근 같은 경우는 힘을 보조도 하겠지만 주로 얘는 어때요? 이 안으로 늘어나는 내전력이 이루어질 때, 내전이 이루어질 때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조절하는 근육의 역할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기시정지만 봐도 대략적으로 나오죠. 짧아질 때는 외전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주로 주 역할은 얘는 뭐예요?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내전이, 고관절 내전이 일어날 때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기능을 한번 자세히 글로서 한번 볼게요. 자, 중둔근과 같이 움직이며, 그래서 외전을 보자겠죠. 보행시 골반의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걸어갈 때 어때요?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게끔 하는 거죠. 아까 중둔근 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같이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소둔근이 굳어버리면 나중에 상중신경이 이제 눌릴 수 있다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해부학 그림을 보면서. 자, 고관절의 외전에 관여한다라고 돼 있죠. 하지만 여기 아까 빠진 게 뭐 있어요? 내전을 할 때 늘어나면서 이완적인 힘을 쓴다. 주 메인은 오히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식의 시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능을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주로 근육의 기능이라 그러면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거를 이제 주 기능으로 봤습니다. 옛날의 관점에서는. 근데 지금은 임상근육학이니 임상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도치료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임상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능이 이렇게 짧아지는 기능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근육이 힘을 써봤자 얼마나 힘을 쓰겠어라는 임상적인 기본적인 이치에 맞는 사고가 이제 요즘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작은 근육들은 오히려 속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면서 힘을 쓴다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임상 근육학이에요. 생활 속에서 쓰는 근육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전의 근육은 뭐예요? 시체를 가지고 생각하는 단순한 짧아지는 역할에 대한 기능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 옛날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이 기능만 보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도 임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쓰는 근육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속에 있는 뭐 어깨다, 고관절이다, 경관절이다. 자, 경관절은 어때요?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것들이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있죠. 속 근육들. 그 다음에 다리 쪽에서는 어때요? 금방처럼 소둔근이라든지 이상근이라든지 이런 속에 있는 근육들. 속에 있는 근육들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힘을 더 많이 쓴다는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보면 신경지배예요. 얘도 4번, 5번 요추신경에서 나오고 제1청골신경에서 나온 누구? 상둔신경이 지배. 상둔신경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중둔근 할 때 상둔신경이 나왔었죠. 그래서 보시면 상둔신경이 여기에 빠져나오는데 중둔근을 지배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소둔근을 지배합니다. 지배한 신경 가지가 어디까지예요? 앞쪽에. 이거 다음에 배우는 근막장근이라는 근육까지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막장근 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을 다 풀지 않으면 못 풀겠죠. 그래서 근막장근 푸는 게 엄청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관 공급도 보시면 상둔 동맥이라는 동맥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영양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둔근을 풀기 전에 항상 중둔근과 대둔근, 이상근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짧은 다리 쪽에는 중둔근과 소둔근에 문제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긴 다리 쪽에는 대둔근이나 특히 이상근에 문제가 많이 옵니다. 이상근. 그래서 이상근 쪽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얘도 다시 한 번 더 상둔근을 설명드립니다. 앞에 중둔근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상둔신경이 여기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L4, 5, 그 다음에 S1에서 나오는 상둔신경이 지배하게 되는데, 요 위에서 자세히 더 보시면 L4, 5, 그 다음에 S1에서 나온 신경이 여기 있죠. 4, 5, S1에서 나온 신경이 상둔 위볼기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림을 합쳐보니까 신경만 빠져나온 건 이거고, 근육하고 뼈를 같이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상근이라는 근육 위로 나갑니다. 지금 이상근이 있죠. 이상근이 청골 1, 2, 3번에서 나오는 이 청골신경 바깥쪽에 붙어 있어요. 얘가 안쪽이고. 그래서 얘가 뭐랬죠? 안쪽에서 밖을 보는 거겠죠. 몸을 좌우로 자른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면을 보고 있는 그림이고, 뒤로 넘어가시면 얘는 뒤쪽에서 좌우와 위아래의 관점에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앞뒤와 위아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고 있는 시각에서 보여지는 그림이고, 지금 여기로 가면 좌우와 앞뒤가 있는데 얘는 앞에서 뒤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뒤를 바라봤을 때도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상근이 지나가는 길이죠. 청골 1, 2, 3번 여기에 붙어가지고 요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상근 위로 지나가는 게 상둔신경, 이상근 밑으로 지나가는 게 하둔신경,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신경이 이상근을 지배하는 신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용어로는 위볼기신경, 상둔신경입니다. 궁동구문근이 이상근이죠. 그리고 이상근을 지배하는 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 볼기신경하고 하둔신경이 이렇게 세 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중둔근, 소둔근, 근막장근을 푸는 이론에서 상당히 도움되겠죠. 금방 이상근을 지배하는 신경도 나왔기 때문에 이상근을 풀 때도 요 부위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수업은 이상근과 외회전 근육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